서울의 가을은 차갑고 날카롭다. 한강변을 따라 걷는 이하준의 발걸음은 무겁다. 그의 손에는 방금 받은 해고, 통지서가 쥐어져 있다. 이하준 씨. 죄송하지만 회사 사정상 그 말은 귓가에 맴돌며 그의 가슴을 찌른다. 28세. 평범한 사무직원이었던 하준은 이제 실업자다. 그는 한강 다리 위에 멈춰서서 물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이하준 씨. 김재민 대표입니다. 급하게 비서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힘이 느껴졌다. 하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궁지에 몰린 그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내일 아침 8시. 강남 본사로 오세요. 일주일 계약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다음 날. 하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남의 높다란 빌딩 앞에 섰다. 김재민. 32세.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IT 기업 알파테크의 CEO. 그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업계에서 달파로 불렸다. 하준은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숨을 골랐다. 문이 열리자 재민이 앉아 있었다. 깔끔한 정장, 날렵한 턱선, 그리고 사람을 꿰뚫는 듯한 눈빛. 늦었군요. 이하준 씨. 그의 첫마디는 차가웠다. 하준은 첫날부터 정신없는 일정에 휘말렸다. 재민의 스케줄은 숨 쉴 틈 없이 빡빡했고 그의 요구는 완벽함 그 자체였다.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하세요. 숫자가 어설프군요. 재민의 말투는 날카로웠지만 하준은 그의 눈빛에서 묘한 온기를 느꼈다. 하루가 끝나고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재민이 불쑥 말했다. 왜 이 일을 하려는 겁니까? 당신. 이런 일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하준은 당황했지만 솔직히 답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대표님은 왜 저를 뽑으신 겁니까? 재민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며칠이 지나며 하준은 재민의 다른 면모를 발견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엄격했지만 회사의 비전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어린 직원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몰래 후원했다. 하준은 그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함에 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민은 여전히 거리를 뒀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하준 씨. 계약은 일주일뿐입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준은 자신도 모르게 재민을 관찰했다. 그의 손짓, 말투,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방식까지. 어느 날, 재민이 피곤한 얼굴로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을 보았다. 하준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다. 대표님도 사람이라니까요? 그 순간, 재민의 손이 하준의 손목을 잡았다. 뭐 하는 겁니까? 재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일주일 계약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준은 재민의 곁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고 재민은 하늘처럼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도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하준은 재민의 책상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대표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날 밤, 재민은 하준을 불러냈다. 한강변. 그들이 처음 통화했던 곳이었다. 이하준 씨, 계약을 끝내겠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하준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리고 당신을 내 곁에 두고 싶습니다. 한강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재민의 말은 하준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남겼다. 곁에 두고 싶다. 그 말은 하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재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단단한 눈빛 속에 숨겨진 떨림이 보였다. 대표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재민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뗐다.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재민은 평소와 달리 말을 아꼈다. 하준은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 이렇게나 외로워 보일 수가 있나? 재민은 하준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멈춰 서서 물었다. 왜 그렇게 봅니까? 하준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냥 대표님이 사람 같아서요. 재민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 같지 않은 놈으로 보였나 보군요. 다음 날, 하준은 재민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계약은 끝났지만 재민은 그를 정식 비서로 고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일주일 더 해보죠. 당신, 나쁘지 않았어요. 하준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복잡했다. 재민의 제안은 단순한 고용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재민의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재민은 완벽해 보였지만 밤늦게 홀로 남아 서류를 붙잡고 있는 그의 모습은 외로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느 날, 하준은 재민의 과거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알파테크를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잃었다.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래서 남은 게 없죠. 재민은 술에 취해 하준에게 털어놓았다. 하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대표님, 혼자가 아니에요. 저 여기 있잖아요. 그 순간,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준은 처음으로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회사 내부에서는 하준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다. 저런 애가 왜 대표 옆에 붙어 있지?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하준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재민을 위해 버텼다.
재민도 하준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방식은 때로 차가웠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내 비서일 뿐이니까. 그 말은 하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러던 중 재민의 전 연인인 박수연이 나타났다. 35세. 성공한 변호사인 수연은 재민의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준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재민이 또 외로운 척하며 사람 끌어들이는군. 조심해. 꼬마. 하준은 혼란스러웠다. 재민의 진심은 무엇일까? 그는 정말 자신을 필요로 하는 걸까?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걸까? 하준은 재민에게 직접 물었다. 대표님, 저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재민은 대답 대신 하준을 끌어안았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하준. 그냥 곁에 있어줘.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하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지만 그들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준의 마음은 갈등으로 뒤덮였다. 재민의 품은 안전했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때로 모순적이었다. 곁에 있어 줘라는 말은 달콤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불확실성은 하준을 괴롭혔다. 회사에서는 그들의 관계를 두고 소문이 퍼졌다. 김 대표가 저를 특별히 챙긴다는 말은 하준에게 자랑이 아니라 부담이었다. 그는 재민의 곁에 있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저 일시적인 위로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한편 재민은 하준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준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투에 점점 더 끌렸다. 어느 날 하준이 사무실에서 커피를 쏟아 재민의 서류를 망가뜨린 일이 있었다. 하준은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재민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하준 씨. 서류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니까. 그 말에 하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수연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수연은 재민과 하준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웃었다. 재민. 아직도 이렇게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나 보군.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재민은 굳은 얼굴로 대꾸했다. 수연. 그만해.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하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너. 재민이 왜 너를 곁에 두는지 알아. 그는 외로울 때마다 누군가를 찾지. 그리고 버려. 하준은 그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그날 밤 하준은 재민에게 물었다. 대표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대체품입니까? 재민은 놀란 눈으로 하준을 바라보았다. 대체품. 하준. 당신은 그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하준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며칠 뒤
알파테크는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하준은 재민을 돕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스트레스 속에서 재민은 하준에게 날카롭게 말했다. 이런 실수를 왜 반복합니까? 당신, 정말 이 일 할 자격이 있나? 하준은 충격을 받았지만 꾹 참고 사과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재민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만큼 상처도 깊었다. 프로젝트 발표 당일 하준은 재민의 곁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재민은 하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하준. 당신 없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은 하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발표 후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재민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재민,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내가 너를 가장 잘 이해해. 하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재민의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밤, 하준은 재민을 찾아갔다. 대표님, 저를 정말로 원하시면 말해주세요. 아니면 저 떠날게요. 재민은 하준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하준. 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준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하준은 사무실을 나서며 눈물을 닦았다. 재민의 침묵은 그에게 답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다. 내가 뭘 기대한 거지? 그는 나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 서울의 밤거리는 차갑고 쓸쓸했다. 하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강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재민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의 떨림. 그리고 지금의 아픔이 뒤섞였다. 한편 재민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하준의 빈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하준이 남긴 작은 메모가 있었다. 대표님. 행복하세요. 그 짧은 문장은 재민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수연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하준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하준을 상처 주고 있음을 알았다. 내가 왜 이렇게 겁쟁이야? 재민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전화기를 들었다. 다음 날 하준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는 재민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하준 씨. 왜 갑자기? 재민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하준은 차분히 대답했다. 대표님.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여기선. 너무 아파요. 재민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준은 부드럽게 뿌리쳤다. 제발. 저를 붙잡지 마세요. 그날 밤 재민은 하준을 찾아 한강변으로 갔다. 하준은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준.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왜 오셨어요? 다 끝났잖아요.
재민은 한 발짝 다가가 말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하준은 눈물을 참으며 대꾸했다. 그럼 왜 저를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세요? 재민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수영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후로 누구와도 진심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하준. 당신은 날 다시 살게 했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준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세상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 내부의 소문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했고, 하준은 점점 더 많은 비난을 받았다. 김 대표의 애완견 리라는 조롱이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하준은 재민을 위해 버티려 했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재민은 하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방식은 때로 하준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그냥 내 곁에 있어요. 재민의 말은 따뜻했지만 하준은 자신이 그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다고 느꼈다. 그는 재민에게 물었다. 대표님, 저는 당신에게 뭐예요? 그냥 비서. 아니면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준의 질문은 재민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저는 당신에게 뭐예요? 그 말은 재민이 피하려 했던 진실을 직면하게 했다. 그는 하준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두려움과 세상의 시선 때문에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재민은 하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준, 당신은 내게 전부예요. 하지만 난 아직 준비가 부족해요. 하준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며칠 뒤 알파테크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경쟁사가 그들의 핵심 기술을 훔쳤다는 소문이 돌았고 재민은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하준은 그의 곁에서 묵묵히 도왔다. 그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재민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작은 농담을 건넸다. 대표님, 커피 한 잔 어때요? 너무 굳어 계시네요. 재민은 그의 미소에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위기는 그들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민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하준은 그의 분노를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재민이 실수로 하준에게 소리쳤다. 왜 이렇게 느려요? 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하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는 재민에게 편지를 썼다. 대표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저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요. 하준은 회사를 떠났다. 그는 재민의 곁을 떠나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재민은 하준의 빈자리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하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하준.
제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하준은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대표님. 저도 저를 지켜야 해요. 하준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만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재민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매일 밤 한강변을 걸으며 재민을 떠올렸다. 내가 그를 너무 쉽게 포기한 걸까?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한편 재민은 하준의 부재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마주했다. 그는 하준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수연을 만나 과거를 완전히 정리했다. 수연. 너와 나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 난 하준을 사랑해. 수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재민은 하준을 찾기 위해 그의 흔적을 따라갔다. 그는 하준이 자주 가던 한강변 카페에서 그를 발견했다. 하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재민은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하준. 내가 바보였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하준은 그의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카페의 창문 너머로 한강이 반짝였다. 하준은 재민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표님. 저를 정말로 원하시나요? 아니면 또 외로움 때문에 저를 찾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재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준.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당신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준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불안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재민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다. 대표님. 저도 제 마음을 정리해야 해요. 우리 천천히 가요. 재민은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하준.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재민은 하준을 위해 변하려 노력했다. 그는 회사에서 하준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소문을 잠재웠다. 이하준은 내 비서이자 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의 선언은 회사의 파장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재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준은 그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민의 어머니 강여진 여사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재민을 불러 강하게 반대했다. 재민. 너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니?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 재민은 단호히 대답했다. 어머니. 하준은 제 행복이에요. 명예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여사는 분노하며 떠났지만 재민은 굴하지 않았다. 하준은 재민의 결정을 알게 되며 눈물을 흘렸다. 대표님.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으시는 거 아니에요. 재민은 그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하준. 당신이 내 전부야. 잃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외부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언론은 그들의 관계를 조명하며 논란을 만들었다. 하준은 부담을 느꼈다. 그는 재민을 사랑했지만 세상의 비난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재민에게 말했다. 대표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재민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준,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믿어줘. 그들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재민은 하준에게 약속했다. 내가 세상을 바꿀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준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재민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당신과 함께라면 저도 용기를 낼게요. 재민과 하준의 사랑은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재민은 알파테크의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사랑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사랑을 지킬 겁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다. 하준은 재민의 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닌 재민의 동반자로서 회사에서 일했다. 그는 재민의 비전을 공유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대표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들이 안전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재민은 그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즉시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재민의 어머니, 강여진 여사가 하준을 찾아왔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망가지고 있어. 떠나라. 하준은 충격을 받았지만 단호히 대답했다. 여사님, 저는 재민을 사랑해요. 그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사는 분노하며 떠났지만 하준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밤 하준은 재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대표님,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재민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하준, 당신은 내 힘이야. 어머니는 이해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의 말은 하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런칭했다. 프리즘이라는 이름의 이 플랫폼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준은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언론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한 기자가 재민과 하준의 관계를 비판하며 그들의 사생활을 파헤쳤다. 하준은 상처받았지만 재민은 단호히 맞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말했다. 저는 이하준을 사랑합니다. 그건 숨길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의 당당한 모습은 하준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프리즘은 빠르게 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하준과 재민은 함께 무대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재민의 말에 하준은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렀다. 재민과 하준은 세상의 비난을 이겨내며 더 단단한 관계를 구축했다. 프리즘은 이제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하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재민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어느 가을날, 재민은 하준을 한강변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마음을 나눴던 곳이었다. 재민은 하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준, 당신 덕분에 난 진짜 나를 찾았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 든 반지를 보며 하준은 숨을 멈췄다. 나와 평생 함께해줘요. 하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민, 나도 당신 없인 안 돼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한강의 바람 속에서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힘이 되었다. 재민의 어머니, 강여진 여사도 결국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하준에게 사과하며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행복한 걸 보니? 내가 틀렸었구나. 하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여사님, 저희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프리즘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재민과 하준은 그 성공을 함께 축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강변에서 열린 프리즘의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무대에 섰다. 하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민은 그의 옆에서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한강의 물결은 잔잔히 흐르며 그들의 이야기를 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동반자였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날을 시작했다. 하준, 오늘도 함께 가자. 재민의 말에 하준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당연하죠. 재민,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